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따뜻하게 당신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해야 어른인 줄 알았고 조언을 해야 역할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경험이 있으니 말해야 하고 안다고 생각하니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을 먼저 했습니다. 누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답을 내놨고, 누가 망설이면 제 방식을 권했고, 누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자 사람들이 제 말을 덜 피합니다.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구나. 그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때 가르치려 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 겪어봤으니, 알고 있으니, 자식에게도 그랬고, 후배에게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말 들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런 말들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상대는 조언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자꾸 제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 경험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를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그 장면들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큰아들이 직장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들이 말을 시작한 지 채 5분도 안 돼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참는 수밖에 없어. 나도 그렇게 버텼어. 아들은 그 이후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후배가 찾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선배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제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해봤는데.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말이 중간에 끊겨도 정리가 안 돼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렇게 짧게 묻고 길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참을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상사와의 갈등, 앞으로의 고민.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말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조금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역에는 관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시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던 순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 그 장면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기억나? 내가 친구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저는 그때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잖아. 그게 큰 힘이 됐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 때 방황할 때 아버지가 기다려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는 기다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었던 건데 아들은 그걸 기다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은 잊혀도 태도는 남습니다. 그 사실이 이 나이에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했던 조언들은 대부분 잊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 있었던 순간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둡니다. 힘들 때는 무리하지 않는 모습, 화가 날 때는 한 박자 늦추는 모습, 실수했을 때는 변명하지 않는 모습. 뒷모습은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믿어봅니다. 요즘 손주가 가끔 저를 따라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손주가 따라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뒷모습이 전해지는구나.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게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늦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신뢰가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말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 다음에는 시간 낼게. 그런 말들을 줄였습니다. 대신 할 수 있을 때 갑니다. 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은 없는데 믿을 수 있어.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 그게 이제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이 줄어들자 저는 누군가의 인생 앞에서 함부로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말을 더 아끼게 됩니다. 가르치려 들면 눈빛이 먼저 달라집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조립하다 잘 안 되면 저는 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가 해줄까? 라고 물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봅니다. 손주가 넘어질 때도 바로 손을 내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조금 줍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 거리가 손주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조금씩 느낍니다. 손주는 제가 바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손주는 조금 더 스스로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면 그때 저를 부릅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도와줍니다. 요청받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거리입니다. 자녀에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받고. 그 말들은 옳을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제 조언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해. 힘들면 말해. 그 두 문장이 자녀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합니다. 큰아들이 이직을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회사인데 왜 옮기려고 해?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괜찮아. 아들은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결정을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언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동행은 나란히 갑니다. 저는 이제 동행을 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던지지 않고 같이 앉아 상황을 봅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다. 같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면 자녀는 조금 놀라지만 동시에 편해합니다. 제가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니 자녀도 제게 모든 걸 물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지금의 제 역할입니다. 기다림은 가장 말없는 태도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실패를 앞서 걱정하지 않는 것. 그 기다림이 상대에게 신뢰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제가 흔들려도 떠나지 않겠구나. 그 확신은 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매주 전화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돼가? 괜찮아? 혹시 문제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 물어보셔서 오히려 제가 더 버틸 수 있었어요. 물어보시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앞서고 싶었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속도를 정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면 뒤따르는 사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입니다. 앞서지 않는 선택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앞에 서면 뒤따르는 사람은 제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나란히 서면 각자의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장서지 않습니다. 같이 걷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는 게 있다는 사실.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문을 갔지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고마워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전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말을 더 줄이게 됐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그냥 곁에 있는 것이 더 큰 위로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자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존중하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 말이 아닙니다. 그날의 표정, 그날의 침묵, 그날의 거리.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하지 않았던 모습,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촉하지 않았던 태도. 그 사람은 늘 한 박자 늦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자 늦다는 건 느리다는 게 아닙니다.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속도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한 박자 늦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반응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지 않고,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상대는 조금 편해집니다. 침묵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른의 침묵은 상대를 시험하지 않고 상대를 흔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급해질 필요가 없다. 그 감각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손주가 숙제를 하다가 막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손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이 손주에게 안정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그 말은 조언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제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해도 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점점 뒤로 갑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한 걸음 물러서고 결정을 할 때도 한 박자 늦춥니다.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역할은 있습니다. 그걸 이 나이에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심에 서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눈에 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대 뒤에서, 사진 밖에서, 대화의 끝에서, 그곳에도 제 자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안할 때 입을 다물고 조언하고 싶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일. 그 선택은 눈에 띄지 않지만 관계를 지킵니다. 어른의 용기는 말이 아니라 멈춤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힘들어할 때, 실수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입을 다무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상대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대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곁에 서서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함께 안고 가는 것 자체가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늙었고 시대에 뒤처졌고 아는 것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한 박자 늦게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을 줄이고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더 많은 말을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침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주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가르침의 끝에는 결국 이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가장 오래 남는다. 당신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사람들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세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주역을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이별을 배우고 감사를 알게 되고 마침내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기까지.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제 인생처럼 부족하고 서툴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따뜻하게 당신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